자,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뭘 보여드릴 거냐면, 네. VFC URGI CQB 모델입니다. 총 자체 리뷰는 아니고요. 저번에 어떤 분이 내가 영상 촬영할 때 쓰는 총기 세팅을 한번 보고 싶다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한참 됐는데 이제서야 조금 제대로 세팅을 갖춰서 새총도 샀고, 거기에 조금 촬영용 추가 액세서리를 조금 더 추가해서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기본 모델은 전동권 모델은 VFC URGI CQB 모델이고요. 일단은 VFC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외관 깔끔하고 기박 성능 좋습니다. 기박 성능 좋고, 만일에 회로를 달아서 사용하실 생각이 있으면 저는 굉장히 추천드리는 모델인데, 일단은 단점이라고 하면 호흡 챔버가 조금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지금 호흡 챔버가 지금 조금 트러블이 있어서 가공을 해둔 상태고요. 쓰다가 조금 후 가공을 한 번 더 하거나 아니면 조금 챔버를 교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첫 전동으로 샀던 게 VFC CQBR 모델이었습니다. 그것도 챔버가 문제가 있어서 SHS 챔버로 교체해서, 그때는 교체한 후에는 급턴이나 뭐 챔버 트러블이 없어서 잘 사용했는데, 예전에 사용했던 그 챔버를 찾으려니까 지금 국내에는 그 챔버가 없어요. 지금 SHS에서 나오는 chamber나 이런 쪽이 옵션 쪽이 국내에는 지금 많이 안 들어와 있더라고요. 찾고는 있는데, 만일에 그 제품이 찾아진다면 이 VFC도 조금 교체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게임 세팅 같은 경우는 저는 대용량 배터리를 씁니다. 보통 이런 소형량 배터리, 스틱형 배터리를 사용하면 하루에 한 2개 정도 필요해요. 일반 전동권 같은 경우, 일반 전동권이나 아니면 순정 상태에서, 아레스 같은 순정 상태에서 전자 회로가 들어간 제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배터리 소모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스틱형이면 한 2개면 충분히 사용하는데, 외부 회로 같은 경우, 레비아탄이나 타이탄 같은 경우는 배터리 컷 기능이, 오프 기능이 있어서 일정 전압 아래로 떨어지면 잠궈버립니다. 사용을 못하게 잠궈버리기 때문에 그 폭이 커요. 잠글 때 전압이 조금 많이 남아 있어요. 근데 거기서 알아서 컷을 하기 때문에 배터리를 조금 많이 소비하고 가지고 계셔야 돼요. 요런 스틱형 같은 경우는 제가 요 모델 사기 전에는 마루이 CQBR에 레비아탄을 달아서 사용했는데, 요런 스틱형으로는 2개가 있습니다. 요거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요거 2개로는 5종 게임 겨우 뛰는 정도, 5종 게임 겨우 뛰는 정도고요. 여기서 주로 제가 우리 팀에서 게임하면 한 3개에서 4개 정도 필요하고요. 일반 CQB 게임을 주로 하는 필드에 가면, 작은 필드에 가면 아마 2개로도 어느 정도 될 것 같긴 한데 간당간당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용하는 거는 RC용 배터리입니다. RC용 배터리 25C 2700A 짜리인데, 요거면 일반 RS,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순정 기박이 RS나 뭐 APS 같은 순정 기박이 전자 기박일 경우에는 요 하나로 하루 종일 게임 거의 감당이 돼요. 조금 탄소비가 많은 게임을 한다면, 개발지에서 양가 수원은 그런 게임을 한다면 조금 모자랄 수도 있는데, 일반적인 게임에서는 하나로 다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회로에서 그 배터리 컷 기능이 조금 그 폭이 크기 때문에 여분으로 2개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케이스를 해서 외부에 배터리를 달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뭐 총에 대한 외부 커스텀은 그렇게 없습니다. 수직 손잡이, 광학, T2 광학, 그리고 요거는 원래 전선 정리를 하기 위해서 달아놨는데, 잡아보니까 이게 그립감이 높아지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래서 좀 만족하면서 그립감이 높아져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높아져서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요 촬영용 장비는 크게 많이 없어요. 보통 모자에 제가 고프로 지금 최근에 고프로 11을 사서 사용하고 있는데 모자에 고프로 11을 마운트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요거는 보이시죠? 요 같은 경우는 요즘 많이들 사용하시는 유튜버 분들이 많이들 사용하시는 이보다 더 비싸고 줌도 많이 되고 성능이 조금 더 좋은 제품도 있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샀어요. 산지 한 2주밖에 안 됐는데 2주도 채 안 된 것 같은데 이 산 이유가 다른 좀 고가 제품 보면 줌 조절도 되고 줌도 훨씬 멀리 되는 데다가 센서도 커서 화질이 조금 더 좋아요. 근데 안 산 이유가 좌우 높이가 이 정도 조금 더 높아요. 한 1.2배에서 1.3배 정도 높다 보니까 조준 광학으로 뭐 당연히 우리 광학은 뭐 조준이 안 되니까 큰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이게 조준한다면 이것조차 광학의 아래쪽에 도트 보는 광학 이게 시야 아래쪽에 살짝 걸립니다. 근데 그게 더 높아 보이면 반 가까이 반 정도 한 3분의 1 이상 시야를 가려버려. 너무 두꺼운 데다가 비싸기도 하고 그게 제품이 알리에서 한 30만 원대로 나오는데 저는 이건 40mm 스코프캠을 구입했는데 저번에 RS 필드에서 대구 RS 팀 필드에서 게임을 했는데 조금 길어요. 아무래도 그 필드는 C큐브 필드다 보니까 C큐브에서는 한두 발 쏘고 바로 피하거나 회피 동작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총알이 발사돼서 닿기 전에 움직여 버리니까 촬영이 제대로 안 돼요. 그런 단점이 또 있고 그 같은 경우는 40mm 정도면 계열지에서 한참 쏘고 상대방을 계속 주시할 수 있는 상황에서 촬영이 잘 되는 거지. 쏘다가 첫 발이 닿기 전에 상대방이 닿기 전에 제가 뭐 회피 그 사람도 대응을 하겠죠. 그러면 회피를 해버릴 텐데 그러면 촬영이 총알 날아가는 게 끝까지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는 줌이 좀 짧게 되는 거 그런 게 조금 더 유용하기 때문에 25mm로 다시 구입을 했습니다. 주문해서 지금 오고 있는 중이고요. 근데 그런 RS 필드나 예전에 하만 필드에 간 적이 있는데 하만 필드에서도 그런 규모의 필드면 크게 뭐 스코프캠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가끔 조금 영상 편집에서 좀 재미를 주기 위해서 그런 스코프캠 킬 영상을 조금 추가한다거나 그래도 조금 멀리 제가 완전히 뒤를 잡았을 때 움직이지 않고 그냥 총알이 날아가는 순간까지 계속 주시를 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 충분히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25mm짜리를 하나 다시 구입을 했고요. 저는 4K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촬영하는 이 카메라도 니콘 카메라인데 니콘 풀프레임 카메라인데 FHD로 쓰고 있고요. 그리고 촬영하는 헤드캠에 있는 고프로도 2.7K를 사용해서 FHD로 편집을 합니다. 그러면 FHD 최고 화질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조금 고화소 촬영을 해서 그렇게 편집을 하면 조금 FHD로 촬영해서 FHD도 편집하는 것보다는 조금 화질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신에 조금 버벅이죠. 컴퓨터가 성능이 딸리면 조금 버벅이에요. 그래서 제 컴퓨터가 약간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스코프캠도 아예 처음부터 그냥 잠깐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화면에 많이 안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굳이 그런 컴퓨터도 힘들어하고 굳이 그런 고화소 촬영이 필요하나 싶기도 해서 저는 FHD 모델을 구입을 했고요. 테스트용으로 몇 번 하고 그 게임에서도 뭐 제대로 영상에 뭐 사용할 정도로 찍히지 않았지만 테스트 상에서는 꽤 괜찮게 나오기 때문에 요거 충분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25만 보통 4K가 요 제품 스코프캠 2가 4K가 한 25만원 전후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풀 HD 같은 경우는 15만원에서 17만원 정도. 만약에 15만원대라고 하면 저는 15만원대 사서 배송비까지 한 16만원 정도 정도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한 거의 10만원이 차이 나죠. 10만원이면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게임 가면 참가비가 보통 필드 참가비가 한 2만원 정도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포항이니까 부산을 가든 뭐 대구를 가든 뭐 함안을 가든 그러니까 교통비도 나올 테고요. 그렇게 되면 최대한 짧게 간다 하더라도 10만원 차이면 게임을 2번이나 참여하는 교통비 포함
아니면 교통비는 어차피 저희가 뭐 어차피 이 취미를 하든 아니 다른 걸 하든 주말에 어디 나가는 거기 때문에 교통비를 빼더라도 10만 원이면 식대까지 포함해서 게임을 2회에서 3회 정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가격이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그렇게 뭐 10만 원 이상 비싼 그 제품을 살 필요는 없다고 느꼈어요, 제가. 그래서 그랬고요. 그리고 요거는 처음에는 예전에 구형 스코프 게임 사용할 때는 보조 배터리가 조금 필요했었는데 요거를 혹시나 싶어서 달아놓고 저번때 게임 때 사용해 보니까 요게 굳이 배터리는 필요 없겠더라고요. 우리가 뭐 매번 게임을 다 참석하고 하루 종일 게임을 다 참석하고 그때마다 켠다 하더라도 배터리는 체감상 한 반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뭐 체크는 정확히 안 했는데 느낌상 지금도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재미삼아 켰다가 이로 타겟팅이나 사격하고 놀다가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아직도 작동이 되는 거 보면 크게 문제는 배터리로 뭐 문제 될 건 없는데 근데 외관상 얘가 위쪽으로 솟아있는데 옆쪽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조금 밸런스가 조금 허전하다고 해야 되나 뭐 하여튼 밸런스가 안 맞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그냥 달아놓은 김에 그냥 계속 붙여놓은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구입한 게 요거 고프로 촬영용 리모컨입니다. 요거는 이렇게 풀면 이렇게 탈착이 되는데 보시면 요게 제가 산 제품은 고프로 8부터 10일까지 사용이 되는 리모컨이고요. 제가 왜 샀냐면 이것도 가격이 한 10만원에서 13만원 정도 합니다. 꽤 비싸죠. 근데 단순히 스위치 리모컨 역할로만 사용하기에는 굳이 이런 제품 사야 되나 싶기도 한데 가끔은 아마 유튜버분들이 아니라도 게임 촬영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느꼈을 거예요. 켰다고 생각했는데 띠릭 소리가 배터리 전원 꺼지는 소리나 전원이 닳아서 조금 아웃된 소리나 아니면 켜지는 소리나 꺼지는 소리나 별 차이를 못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버리면 저는 눌러서 소리가 났는데 이게 꺼지는 소리인지 켜지는 소리인지 정확히 분별이 안 돼서 그냥 그래도 뒀다가 그 상태에서 뭐 촬영 지속했다. 근데 정상적으로 켜지는 소리로 생각하고 촬영했으면 상관없지만은 꺼지는 소리를 켜지는 소리로 착각하고 촬영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눌렀다 켰다 하면 촬영이 제대로 안 되겠죠. 그래서 촬영 다 날린 적도 있으신 분도 있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요. 그래서 얘는 연동만 해놓으면 한 제품에 하나만 연동됩니다. 연동만 해놓으면 켜놓은 상태에서 요 빨간 전원으로 녹화를 누르면 여기 액정의 끝쪽에 보면 약간 랜턴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의 불빛이 보이는 작은 칸이 있는데 거기 빨간 불이 살짝 들어오면서 녹화가 돼요. 레코딩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 빨간 불 들어온 걸로 녹화가 되고 있고 안 되고 있고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구형 제품 같은 경우는 여기네 다른 제품이나 구형 같은 경우는 이 버튼 말고 주위에 옆쪽에 보면 이런 버튼들이 설정 버튼들이 이거 녹화 버튼 주위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게임 하다가 보면 이게 장갑을 쥐고 있잖아요. 장갑을 쥐고 만지다 보면 장갑 또 두꺼운 걸 사용하고 있다 보면 이게 조금 정확히 안 눌러지는 부분이거나 주위에 다른 바로 옆에 버튼이 있으면 그걸 눌러버리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예 녹화 버튼이 직관적으로 크게 돼 있어서 이거를 사용해 보니까 조금 두꺼운 장갑 찌더라도 딱히 뭐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한번 사용하고 정말 게임에 한번 사용했다고 했잖아요. 충분히 괜찮게 사용했었습니다. 총에다 달아놓으니까 의외로 총과 디자인이 총에 대한 액세서리처럼 보이기도 하고 디자인이 꽤 잘 어울립니다. 자, 이렇게 달아놓으면 이렇게 보이고 만약 게임 들어가는 중이다. 게임이 들어간다. 그러면 한번 쳐다보고 녹화가 안 되고 있다. 그럼 누르고 하다가 게임 끝났으면 당연히 탄창 빼고 쳐다보고 녹화 끄고 이게 되게 직관적으로 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총기 액세서리처럼 이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건 되게 잘 산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비싼 게 부담스러운 분은 어쩔 수 없지만은 그 고프로로 촬영하시는 분들은 한번 구입해서 사용하시는 거, 좀 촬영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한번 구입해서 사용하시는 거 조금 괜찮을 것 같아요. 이상 맞다. 이제 제가 좀 채널명을 바꿨는데 원래는 주기적으로 한 3, 4년에 한 번씩 채널명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는 조금 유튜브를 좀 크게 키우고 싶기도 하고 잘 내고 싶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많이 좀 겉멋이든 이름을 만들려고 하거나 아니면 조금 눈에 띄는 이름을 하려고 했는데 그냥 취미잖아요. 얘는 잘 되는 건 포기하고 어차피 조회수도 한 100 전후로 나오나? 별 의미가 없어. 이제 그런 게 대해서 별 신경도 안 쓰이고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신경도 안 쓰이고 그래서 그냥 자유롭게 게임하는 그냥 채널을 운영하고 싶어서 리뷰 영상은 아무래도 제가 금전적인 상황 때문에 많은 제품 구입해서 리뷰 영상을 보여줄 수 없지만 될 수 있으면 게임 영상 위주로. 저는 어차피 게이머예요. 총을 사는 것도 게임을 하기 위해서 사는 거기 때문에 게임 영상을 최대한 많이 찍어서 올려드릴 겁니다. 그냥 그런 취미에 대한 기록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렇게 앞으로 채널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냥 취미를 하는 그런 채널의 의미에서 채널명을 바꿔서요. 저스트 두잇이라고 그렇게 처음에는 다른 이름을 생각하다가 조금 그런 자유롭게 게임하는 그냥 취미적으로 자유롭게 게임하는 그런 의미를 뒀었는데 생각했던 이름이 너무 겉멋이던 이름이 많아서 그냥 보다가 어느 순간 옛날에 한 영상을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샤이아 라보프 영화 배우의 영상이었는데 지금 제가 새로 인트로 올린 영상에 보면 그 사람의 제스처와 목소리가 들어갔죠. 그 부분이 너무 인상 깊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자유롭게 그냥 취미니까 그냥 하자 이런 의미도 하고 그래서 채널 이름은 저스트 두잇이라고 바꿨고요. 제가 컬네임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계속 TJ를 할 것인지 아니면 저스트 두잇에 맞게 이름을 바꿀 것인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상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올해는 게임 영상 위주의 채널을 운영할 생각입니다.